신천지 문제 우리 김민석 의원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승부수는 물론 뭐 당대표 선거를 겨냥한 승부수이기도 해요. 저는 이걸 김민석 의원이 이 신천지 문제의 맹점이 뭐냐 하면은 사실 이 신천지 개입설은 2022년 대선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정청래가 당대표 되고 나서 8월 한 달 동안 무슨 호남 지역에서 40만 명의 당원이 증가를 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좀 떠돌면서 이게 이제 신천지 통일교 개입설에 대해서 특히 또 특검 과정에서 지금 뭐 통일교 신천지의 수장들이 모두 구속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국민의힘에도 저렇게 관여를 했던 신천지가 과연 민주당에는 관여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커진 거죠. 정재윤님. 보이지 않는 손에 행동대장격인 사람이 7월 말에 오지요. 아, 그런가요? 예. 조스탄? 예? 조스탄이 또 옵니까? 예. 들어오면 이제 이번엔 구속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신천지 문제와 관련된 이제 의혹들은 계속 있었는데 이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는 한은 이게 참 쉽게 잡아내기가 어려운 이게 맹점이에요. 문제는 지금도 이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걸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지.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 저는 이제 영리한 게 일단 신천지를 위축시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 문제를 꺼낸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미 이제 이만희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천지 조직력도 뭐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정치 개입으로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이런 이제 미셸 박 뭐, 조스탄이 오는 줄 알았네요. 조스탄은 기소됐고 저기 오는구나 저기 신입 대사. 볼만하겠네 이제 와가지고 난장판 치겠네 또. 우리 맛조개 미셸 쉘이 그 조개 아닌가? 미국 쉘이네. 미국 조개네요. 쉘이 조개 아니에요? 그죠? 미셸 박이니까 박조개? 미국산 박조개? 미셸 박이 오는군요. 그동안 뭐 언제 오나 말이 많았는데 조스탄의 미셸 박 맛조개 완벽한 이제 팀워크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제 더 흔들어 대겠네요, 그죠? 더 흔들어 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슨 조개 파티. 참 그렇네요 좀. 근데 아무튼 김민석 의원이 이걸 쟁점으로 붙이면서 일단 신천지 조직을 현실적으로 좀 위축시키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이게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이게 이제 당대표 선거에 이제 최대 쟁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조직을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신천지가 10만 명이면은 그 표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정치적인 어떤 고려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리고 김민석 의원 스타일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구 몰아붙이는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아무 수나 던지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치밀하신 분이고 처음에 이제 뭐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불법 계엄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왜 저러나 그랬어요. 저 형이. 우리 민석이 형 왜 저러지? 이분이 정치를 너무 오래 야인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감 떨어졌나? 21세기에 무슨 계엄은 이거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진짜. 그건 너무 무리수지. 아무리 윤석열이 미워도 계엄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그런 경고를 김민석 의원이 하고 있는데 저분이 요즘에 뭐가 좀 뜨지를 못하니까 너무 무리수를 던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12월 3일 날 깜짝 놀랐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저 방송하다 깜짝 놀랐어요. 시청자들이 장난하는 줄 알고. 제가 당시에 이제 12월 3일에 10시 반에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0시 20분인가 다 말을 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제가 방송 준비하느냐고
그 다말을 못 봤어요. 근데 방송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윤석열이 뭐 계엄령을 선포를 했대. 근데 이제 최한욱 TV 시청자들이 약간 그 개그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웃겨야 된다라는 우리 복만삼님처럼 막 너도 나도 웃기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또 이거 시작부터 뭐 저런 걸로 웃기나 막 그랬어. 근데 너무 이게 막 올라오니까 진짠가 그러고 제가 이제 방송 중간에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계엄을 이 미친놈이 근데 계엄 영상이 나오는데도 저는 안 믿겨지더라고. 윤석열이 막 뭐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도 제가 안 믿겨져. 에이씨, 이 새끼들이 또 장난하나? 그러고선 제가 최종적으로 이게 진짜구나라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방송을 열었다고 유튜브 방송을 열었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이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 대통령님이 진짜 막 모이라고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진짜구나 씨발. 그래갖고 이게 계엄을 선포를 하고도 한 30분 동안 거의 한 30분 정도를 제가 믿지를 않은 거예요. 30분 정도를. 그리고 대통령께서 차를 타고 국회로 이동을 하시면서 유튜브 방송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진짜구나 씨발. 그래갖고 새벽 5시까지 방송을 했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김민석 그 12월 2일까지 저 민석이 형 왜 저러지 감 떨어졌네.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와 역시 야 김민석 안 죽었구나. 제가 그걸 참 듣고 그걸 이제 크게 느낀 거지. 김민석 의원이 오히려 더 내공이 깊어지고 진짜 정치를 보는 안목이나 깊이가 이전보다 더 뛰어나 졌구나. 저는 이제 그런 감명을 크게 받았는데 이번엔 신천지 얘기도 그래요. 김민석이 이렇게 정청래처럼 막 던지는 사람이 아니잖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아까 그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 절박하다고. 그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절박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유시민이, 당대표 선거가 끝나더라도, 흔들어댈 거다. 공격을 할 거다. 이게 반정부 세력이다. 이거를 김민석 의원이 확실히 깨달은 상황이다. 그래서 신천지 얘기를 꺼냈다라는 건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월요일이죠. 그죠? 이 얘기를 꺼냈다라는 건 끝까지 가자는 얘기예요. 끝까지 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정청래와 청래당을 숨통을 끊어놓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김민석 같이 용의주도한 사람이 신천지 같은 이 어마어마한 이런 문제를 그냥 막 던지고 무슨 선거용으로 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김민석이 신천지를 저는 꺼냈다라는 건, 그럼 마치 계엄을 꺼냈다라는 건, 윤석열 정권을 숨통을 끊어놓겠다라는 뜻인 거잖아. 계엄을 꺼냈다라는 건. 그리고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근데 정청래가 신천지와 뭐 연관이 있다. 직접 정청래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신천지 뭐 누가 봐도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 얘기도 안 했는데 김민석 의원은. 근데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쥐들이 막 오늘 뭐 그 청래당 의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기자회견을 하고 뭐 발작을 하던데 이거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거나 혹은 뭐 정청래하고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건 뭐 당대표 선거가 문제가 아니야. 그 역설적으로 오늘 또 저기 청래당 뭐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 이거 증거 못 내놓으면 저기 후보 사퇴해야 된다고. 이거 후보 사퇴하는 게 아니라 김민석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거예요. 이거 뭐 신천지 카드를 꺼냈는데 여기 뭔가 뭐 그 우리 당원들이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근거를 김민석 의원이 제시를 못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짓 선동이고 네거티브가 되는데 김민석의 정치적 생명도 위험해지는 거지.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저는 다 걸었다고 봐요. 이거는 다 걸었다. 다 걸고 정청래와 이 조털래위에 숨통을 끊겠다라는 저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거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뭐 본인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김민석이 죽건 정청래가 죽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큰 싸움을 만들었다. 그런데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싸움을 붙는데
김민석 의원이 그 5월 달에 보안수사권 폐지하자고 당에 전달을 했다. 이 얘기 나왔을 때, 자, 본인이 당대표 출마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근데 정청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확인이 된 거죠. 자,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자기 18년 동안 그 야인 생활을 했던 김민석이 아무것도 안 쥐고 아무것도 안 쥐고 들어간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 지금 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봐요, 저는. 정청래가 물기를 기다리고 있다. 낚싯대 딱 들여놓고 물어라 청래야, 청래야 가자 물어라. 자, 일단 김민석 의원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전당대회를 둘러싼 신천지 개입설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김 전 총리는 당내 이른바 반명 세력과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가 암묵적으로 연합해 당의 정상적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게 하나로 묶였다기보다는 각각이 움직이는데 결국은 현재 민주당의 정상적인 진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러저러한 이득을 위해서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대학생 사회의 어떤 선거에도 개입했던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한 김 전 총리의 의혹, 단순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실체적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계엄을 처음에 경고할 때 다들 정신 나갔다 뭔 소리냐 이랬잖아요. 네네네. 신천지 문제도 아주 구체적이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 신천지 세력이 당권 경쟁의 핵심 배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짚으며 전당대회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천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대에 개입하려는 분들은 지휘부든 중간이든 바닥의 일선에 관련된 그냥 일반 당원의 형태로 계신 분들에게는 한 걸음도 안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러한 3자 비밀연합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당대표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본질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김 전 총리는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추후 구체적인 증거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정청래의 머리로는 그 김민석을 당할 수가 없는 게요. 김민석 의원이 정청래가 신천지랑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했나요? 아무 얘기 안 했잖아. 뭐 최민희가 신천지랑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성윤이 신천지랑 연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잖아. 그냥 신천지가 민주당 당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정청래나 청래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이제 사고를 쳤으니까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본인들이 발끈했잖아. 발끈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김민석 의원이 자, 해야 될 일은 정청래하고 신천지가 연관이 있다라는 걸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렵지. 그건 못 밝히지. 그런데 정청래하고 청래당이 발작을 했기 때문에 자, 뭘 밝히면 해결이 되는 문제냐면 신천지가 민주당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팩트만 밝히면 돼. 그런 증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정황이 나오거나 이것만 밝히면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정청래는 이게 신천지가 민주당 정치에 관여가 돼 있으면 이거는 정청래하고 연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거지. 이 모질이들아. 너네들은 그런 머리로 어떻게 집권여당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 그렇잖아. 지금 보세요. 김민석 의원이 할 일은 증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천지가 정청래를 밀고 있다라는 걸 밝힐 필요가 없는 거야. 신천지가 민주당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만 밝히면 정청래가 스스로 발끈했기 때문에 정청래를 밀었겠네 라는 간단한 그죠? 3단 논법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야지. 왜 지들이 발작을 합니까? 아니 김민석이 자 이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각자 각자 움직인다.
그러니까 신천지 따로 이게 이제 세 사람을 얘기한 거죠, 사실은. 반명, 위장된 반명이죠, 정확히. 위장된 반명은 누구냐 하면 정청래와 청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장된 반명은. 그러니까 친명인 척 하잖아, 얘네들이. 계속 명팔이 하잖아. 그러니까 위장된 반명은 정청래와 청래당,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를 지칭하는 표현이 위장된 위장된 반명이고, 유시민을 표현하는 게 분열주의 세력이에요. 유시민은 정계 개편을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거, 조국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을 갈라쳐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라는 걸 김민석 의원이 간파를 한 거야. 그래서 분열주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열주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민주당을 분열시킨다라는 의미에서 분열주의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유권자들을 분열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분열주의라는 표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주의라는 단어는 정확히 유시민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천지, 이만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유시민, 이만희의 비밀 삼자 비밀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연합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연결된 연합은 아닌 거야. 각자가 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각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신천지가 정청래를 밀고 있다. 이런 표현은 쓴 적이 없어.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청래는 자기가 발끈했어요. 그리고 유시민 문제도 노코멘트를 했어. 그러니까 이 3자 연합을 정청래가 완성시킨 거예요. 김민석 의원은 그 3자 연합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다. 각자 알아서 각자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3자 연합이 실존한다는 걸 인정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신천지가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을 했다든지, 민주당 당내 선거에 관여를 했다든지, 신천지와 민주당과 연결되는 고리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증언들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 증언들은. 그러면 정청래는 이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참 답답하네, 진짜. 제가 조털레유를 보면은 너무 진짜 안쓰러워, 안 됐어.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김민석 의원의 이번 당대표 선거의 목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당대표가 돼야 돼, 김민석이. 그 다음에 김민석 친명 최고위원회가 구성돼야 돼, 요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김민석 의원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혜태님, 네, 감사합니다. 와, 채평. 예, 그 정도가 아니고 뭐냐 하면, 얘네들을 다 쓸어버리는 게 지금 목표인 거예요. 이 3자 연합을 쓸어버리는 거. 민주당을 깨끗이 청소하는 게 지금 목표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압도적 승리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100% 투표를 얘기하는 게, 질 것 같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질 것 같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분열의 씨앗을 완전히 꺼트려야 된다, 이번에.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된다. 이 반명 분열주의 세력들을 완전히 민주당에서 짓밟아 버리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와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K황금시대라는 원대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석이 신천지를 꺼낸 거는 그냥 선거 한번 이겨보려고, 여론조사만 봐도 이겨요. 뭘 그렇게 무리수를 두겠어. 이거 자칫 잘못해갖고 되치기 당하면 더 곤란한 상황이 될 텐데. 근데 목표 자체가 당대표 그냥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신천지라는 저는 비수를 꺼낸 거예요. 비수를. 완전히 목을 치겠다. 반명 분열주의 세력에 목을 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저는 이 카드를 꺼낸 거라고 봅니다. 자, 김민석은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 우리 민주는 파출부 님이 쇼츠를 아주 잘 만들어줬어요.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김민석은 다 계획이 있었다. 김민석은 준비하고 있었다. 요걸 요 쇼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죠.
정치권에서 당연히 좋은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그것이 혹여 잘 안 될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서 저는 뭐 통일교가 됐건 신천지가 됐든 필요하다면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좀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몇 가지 이렇게 징후들을 쭉 보면서 신천지 측에서 저를 좌표 찍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그런 거에 대한 감도 있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좀 미리 판단을 했고 통일교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총리님, 신속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진행되기 전에라도 그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서 정부에서 이미 합동수사본부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뇌물이나 매수 행위 이런 것은 그야말로 종교를 사칭한 범죄 집단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자, 이 신천지 특검 합동수사본부와 관련된 김민석 총리의 발언을 타임라인으로 민주는 판출부님이 정리를 해줬어요.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을 해왔죠. 특검을 해야 된다. 근데 특검이 안 될 것도 예상을 한 거예요. 김민석 총리는 당시에 정청래가 안 받을 거라는 걸 안 거지 뭐. 그래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을 했고 합동수사본부가 현재 수사는 하고 있어요. 아직 뭐 결과가 미진해가지고 합수본이 있는 주조차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김민석은 특검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합수본을 구성을 했고 합수본이 현재 신천지 통일교 수사를 진행을 하고 뭐 일부 성과도 냈죠.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만희도 구속이 됐고 저기 한학자도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 좀 재밌는 씬 스틸러가 한 명 있어요. 대정부 질의 때도 김민석 총리가 당시에 답변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참 내가 미치겠는 거야 이러니까. 박정 의원이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 합수본에 대해서. 이 박정하면 여러분 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 최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진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예? 아 제가 박정을 밀었는데 꼴찌했어. 어? 아 그때 박정 밀었잖아요 제가. 근데 컷오프 됐어. 어떻게 4등에도 못 드냐고. 아이 나름 그래도 박정 의원이 뭐 친명 쪽에서도 그러더니 한 병도 뽑아놓고 지금 이게 뭐야 씨발. 어? 아 제가 박정 의원 그 밀어야 된다고. 근데 컷오프가 돼버리면 밥 잘 사주는 남자 박정 의원 밥을 좀 많이 안 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원내대표 제가 박정 의원 밀었잖아.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박정희 진짜 원내대표 됐으면 또 상황이 달랐던 거 아니야. 우리 민주당 의원들 한 병도가 웬 말입니까 지금. 아유 바지 대표 씨. 아, 자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저의 최한욱이 옳았다라는 걸 또 입증할 만한 우리 송영길 당대표의 증언이 나왔어요. 아 송영길 당대표가 아니죠. 송영길 후보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왜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이 통 안 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때 원내대표 아니었어? 왜 이게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무튼 지도부가 소극적이었다. 자기 기억으로는. 그래서 자기가 그만두고 넘겨서 그 뒤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쭉 한번 그걸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저는 왜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이 통 안 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때 원내대표 아니었어? 왜 이게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무튼 지도부가 소극적이었다. 자기 기억으로는. 그래서 자기가 그만두고 넘겨서 그 뒤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쭉 한번 그걸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저는 왜 김병기. 내가 김병기 까면 안 된다고. 김병기가 충신이라고. 친명의 지금 대표가 김병기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당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쿠팡 사건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 하나는 쿠팡 사건, 하나는 신천지 특검이었어.
그 두 가지가 터졌을 때 김병기가 진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김병기 못 죽여가지고 다 난리가 났잖아. 그때 진짜 저 혼자 외롭게 싸웠습니다. 김병기 그런 사람 아니다. 아 근데 결국은 그것도 제가 옳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 수사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 몇 개월이야? 지금 7개월입니다. 7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 뭐 송치는커녕 기소는커녕 아직도 경찰 수사가 안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불기소 처분이 나올 거다라는 거. 그 혐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20개인지 뭔지 온갖 걸 다 털어가지고 김병기를 민주당에서 쫓아내고 그 김병기 쫓겨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바로 정청래가 합당 추진하고 그거 다 막고 있었던 사람이 김병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쿠팡으로 김병기 죽이고 또 전 신천지도 관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신천지 특검이 결국은 방아쇠가 된 게 아닌가. 예? 김병기를 놔뒀다가는 신천지 특검이 통과될 상황이 되니까 그걸 송영길 의원이 지금 증언을 한 거잖아. 아니 당시에 김병기가 원내대표였는데 원내대표가 지도부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원내대표보다 지도부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지도부가 소극적이었다라는데 원내대표가 당 서열 2위인데 원내대표보다 더 지도부인 거잖아요. 그건 원내대표 윗사람이 소극적이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정청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김병기 의원이 그 뭐 최고위원 몇 명이 반대한다고 그걸 지도부가 소극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했겠어? 예, 마리님 한병도도 그럼 신천지랑 관련 있나요? 그건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그죠? 그건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니까. 응? 그러면 그 정청래가 소극적이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거를 우리 송영길 의원이 한번 다 지금 조사를 해본다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강조하고 총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랬던 문제를 왜 당 지도부가 이건 반대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하는 일을 말끝마다 내란 청산을 외쳐대던 내란 종식을 외쳐대던 정청래가 신천지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교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반대한다라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 왜 반대를 합니까? 신천지 특검을 하는데 신천지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해? 왜 소극적으로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을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던 정청래가 특검의 핵심적인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린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통일교 신천지의 정치 개입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그 홍준표가 뭐 송영길 의원이 오늘 뭐 그런 얘기도 했대요. 홍준표가 11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11만 명이 입당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밀었으면은 국민의힘은 당원 숫자가 우리보다 적잖아요. 한 50만 명 되는데 아니 당원 숫자가 50만 명인데 투표율이 50% 나오면 25% 받으면은 당대표가 되는 대선 후보가 되는 거잖아. 근데 신천지가 11만 명이 들어왔다는 거야. 11만 명이 들어왔으면은 절반이에요. 25만 표의 거의 절반인 거야. 그 윤석열 때 신천지가 윤석열을 만든 거지. 홍준표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와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좀 이상한 노인네입니다. 예. 시사이드 메이드님 윤석열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정청래. 예, 그렇죠. 홍준표도 바보잖아. 뭘 승복을 해. 그걸 본인이 알고 있었으면서 11만 표면은 그래갖고 정권 바꿔가지고 본인이 잘 됐습니까? 11만 표면은 20%가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대선 후보를 뽑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 지금 장동혁이에요, 여러분. 저 왜 저러겠어요? 장동혁이 그래도 나름 판사 출신인데 저 미친놈처럼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노숙자처럼 저러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장동혁이도. 누가 당대표를 만드는지를. 뭐 한학자하고 이만희가 감옥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조직이 없어졌겠습니까? 뭐 그 교단이 사라졌어요? 다 딜을 이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장동혁이
뭘 저기 뭡니까 무슨 정신이 올바른 그런 당원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아 일단 11만 표 먹고 시작하는 건데 저게 10만 표 먹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선거하면 다 이기는 거지. 신천지가 밀면 통일교가 밀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저거는 국민의힘은. 우리는 그나마 당원 숫자가 뭐 120만 권리당원이 한 120만 이상 되니까 신천지 10만 표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신천지가 몇 표인가 신천지 통일교가 몇 표인가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11만 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대략 보니까 11만 표 정도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한 10만 표 정도라고 보자고. 국민의힘에 그 정도 들어갔다는 건 민주당도 이만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중당적 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 지금 뭐 조국당도 그렇고 이중당적 문제하고 신천지 문제는 사실은 겹쳐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당은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도 한 10만 명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10만 명 될 거야. 그 다음에 신천지는 저기 뭡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조국당 거하고 신천지 거 합치면은 이게 한 20만 표 되는 거예요. 20만 표. 20만 표 되는데 일단 우리가 10만 표로 보자면은 그 뭐 털레반 표는 어차피 같은 표니까 뭐 청래당이나 조국당이나 그게 그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원래 그 정도 표라고 보고 신천지라는 변수를 고려를 하면은 우리가 120만 당원인데 투표율이 한 60%면은 10만 표가 한 11% 되나요? 그러니까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 7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표 이상 되는 거지. 그죠? 1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10% 이상 앞서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최소한 10% 이상 앞서야 이기는 판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만 가지고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이 세력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10만 표 이상 앞서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10% 이상 앞서야 이긴다라고 적어도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이 10% 이상 정청래를 앞서는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판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철우님, 홍준표 팬카페도 대부분 2030이에요. 그쪽도 신천지 때문에 대통령 뺏겼다고 반감 강합니다. 그래서 10% 이상 앞서야 우리가 좀 이길 수 있다. 이거를 전제로 놓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뭐 말씀을 드렸는데 정청래하고 청래당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이것도 뉴스 영상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지목하지 않고 신천지 개입설을 말한 김민석 후보에게 정청래 후보가 그게 누구인지 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송영길 후보가 신천지와 관련된 일화를 말하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신천지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주장한 지 이틀째인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큰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명백한 자해행위입니다. 당원 사이에 의심과 증오를 퍼뜨리는 정치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김 후보에게 근거를 대라며 압박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김민석 후보는 민주당과 당원들께 사과하고 당장 당대표 후보를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는 특정 후보를 거론한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이런 김 후보의 태도를 오히려 문제 삼았습니다.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육하 원칙에 의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습니다. 송영길 후보까지 신천지 측의 접근을 받았던 일화를 공개하며
김 후보를 거들고 나선 상황. 민주당 당대표 선거나 뭐 있을 때 영향력 미치기 위해서 다 들어가. 그럼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김 후보 측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건태 의원은 신천지 제보센터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혀 한동안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발작을 합니까? 예? 아니 누구라고 얘기 안 했잖아. 신천지가 개입하고 있다고 그랬지. 신천지가 누구를 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김민석 의원은 전혀 안 했는데, 예, 그리고 본인도 얘기를 하잖아요. 전혀 안 했다고 나는. 특정 후보하고 연결시키는 문제는 내가 뭐 해명할 부분은 아니다. 이게 포인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정청래가 낚인 거죠. 가만히 있었어야지. 왜 판을 키우나? 왜냐하면 정청래를 민다라는 걸 입증하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뭐 신천지 수뇌부에서 무슨 자백이 나오지 않는 한, 아니면 무슨 뭐 공문서가 확인되지 않는 한은 그 쉽지는 않지. 근데 신천지가 민주당에 잠입을 했다거나 당원으로 가입을 했다거나 혹은 민주당 당내 정치에 관여를 했다거나 이거는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정청래는 신천지가 민주당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거는 정청래를 밀었다라는 뜻이 되잖아. 이렇게 되면. 예? 이게 뭐 머리가 나쁜 겁니까? 그리고 정복이 형은 왜 그래? 아 씨발 정복이 형 그러다 다 죽어 진짜. 어? 왜 깐부끼리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복이 형? 왜 화를 내? 뭐 찔리나? 왜 화내나 정복이 형? 이러다 다 죽습니다 진짜. 그래서 예, 김민석 의원이 저는 술을 잘 던졌고, 예, 여기에 이제 정청래와 청래당이 완전히 이제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었고, 이 문제는 이번 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뭐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언젠간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예, 이거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이제 재가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이제 송영길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원 명부를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중당적이랄지 이런 걸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나 통일교가 민주당에 잠입을 했다라면은 이중당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따로따로 이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두 군데를 가입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그래서 선관위에 이거 당원 명부를 넘기게 되면은 이거는 충분히 저는 걸러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어쨌건 간에 정청래가 이런 어떤 그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신천지나 통일교가 민주당에 잠입한 건 김민석이 됐건 정청래가 됐건 송영길이 됐건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왜 국민의힘에 종교 세력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예, 당내 정치에 관여를 한 문제를 지금 특검까지 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민주당 내에 있는 이런 사이비 정치 세력들이 잠입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안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작년 8월부터 당원들이 당원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유령당원 문제, 이중당적 문제 계속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이걸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 게다가 신천지 특검까지 소극적으로 했던 건 분명히 맞고 결국은 신천지 특검을 무산시킨 거예요.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 누가 됐건 정상적으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신천지 통일교 문제, 사이비 이단의 정치 개입 문제, 이건 대통령께서 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문제입니다. 근데도 이 문제를 계속 해결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게 이건 너무나 이상한 정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계속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응? 자, 아무튼 예, 이제 신천지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 김민석 저는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그 대책도 없이 뭐 유튜브 방송 보고 이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총리 시절부터 작년 연말부터 신천지와 통일교의 민주당 개입 문제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예. 그리고
합동수사본부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합동수사본부가 있었다라는 거. 예.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뭐가 나올까요, 아마?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는 본인 정치 생명을 걸고 들어와야 돼요.